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이재명이 보편 지급 소신을 꺾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아니어야 하는 반면에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 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와 달리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 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뿐 보편 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 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 구성원이 불법 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에서 10조 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원 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 방식이 어떠하든 재정 건전성과 관련 없음이 분명합니다. 선별 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 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돼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기업 생산 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 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시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것이고 지금의 경제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 수요 절벽에 따른 경제 침체는 계속될 것이니 뉴노멀에 맞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미리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 재정정책형 국채 발행으로 국채 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 망치고 국채 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 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배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스북글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 발행이 왜 폐륜입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 세대에 갚게 하는 배륜정부라는 망언을 하셨습니다. 먼저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표님을 포함한 5천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 감소하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합니다. 산업 현장의 1차 분배로 충분한 소득 분배가 안 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 지출로 2차 분배, 이전 소득을 시행하며 2차 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되어도 계속됩니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입니다. 추세적 공급 과잉과 수요 부족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 부채 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에서 30%의 국채 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 소득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전 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 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GDP 대비 이전 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 비율도 OECD 평균 81.6%의 절반이 하인 최하위 35.9%인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 125.8%보다 무려 58.4%포인트가 높은 184.2%로 최상위입니다. 2018년 즉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 부채 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합니다. OECD 국가들은 국채 비율은 높아도 경제 위기에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이전 소득을 높이며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 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안철수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위기에 가계부채 증가 억제하고 경제 회생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 조금 더 발행한 것이 배륜입니까?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 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폐륜 아닐까요? 변한 것은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대표님의 눈빛 같습니다. 도를 넘은 것, 폐륜은 경제와 민생 살리려 위기 극복 전념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 잡기 하는 안 대표님과 보수야당 같습니다. 새 정치 기치 들고 국민 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